2025년 5월 변액보험 실전 문제풀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OX 문제죠. 감자는 자본금을 줄이는 행위로서 누적된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증자는 이제 자본금을 늘리는 행위이고 감자는 줄이는 행위잖아요. 이 줄임으로 인해서 누적된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것이 바로 감자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변액보험의 최저 보증 비용은 계약자 적립해서 차감되며 상품별, 회사별로 차등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변액보험의 최저 보증은요, 특별계정의 계약자 적립금에서 매일 또는 매월 차감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 보증, 사망 최저 보증 이런 것들 있잖아요. 최저 연금 적립금 보증 이렇게 최저 보증의 종류는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상품마다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좀 다르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상품별로, 회사별로 다르게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그렇죠.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특별계정 펀드의 운영자산은 매일 시가로 평가한다라고 했는데요. 변액보험은요, 자산 운영에 있어서 일반 보험과 구별하기 위해서 자산을 별도의 특별계정으로 운영을 하죠. 특별계정의 자산평가 방법은요, 매일 시가법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4번 주계약 자체만으로는 보험계약이 성립할 수 없고 특약이 포함되어야 보험계약이 성립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들께서 이미 영업을 해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바로 답을 고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계약은 주계약과 특별약관으로 특약으로 나뉘잖아요. 주계약은 단독으로 판매가 가능하지만 특별약관은 단독으로 판매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특약을 꼭 포함하지 않고 주계약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죠? 그 특약만 혼자 가입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 문장은 틀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다음 중 금융투자자산의 가격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1번 살펴보겠습니다. 자금 공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하락한다라고 했는데요. 자금 공급이 증가했다는 거는 시장에 이제 돈이 많이 투입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금 가치가 하락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자율도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번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2번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의 경영 성과가 좋아지면요. 주가는 당연히 회사의 가치도 상승하고 사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주가도 당연히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번도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3번 기업의 신용 위험이 높아지면 그 기업에 발행한 채권의 수익률은 상승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은행에서 만약에 돈을 빌릴 때요. 신용도가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가 어떻게 되죠? 더 높아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채권 시장에서도요. 이자를 신용도가 낮으면 이자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수익률도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틀린 건 뭘까요? 4번이 되겠네요. 채권 수요가 증가를 하면 채권의 가치가 상승하여 채권의 수익률이 높아진다라고 했는데요. 채권의 수요가 높다는 거는 채권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진 거니까 자금이 막 투입이 되겠죠. 그럼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채권의 가치가 오르지만 수익률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 채권의 수익률이 높아진다가 아니라 하락한다라고 해야지 맞는 말이 됩니다. 자, 6번입니다. 다음 중 금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우선 1번 살펴볼까요? 실효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차감한 금리이다 라고 했는데 명목금리와 연결되는 금리가 이제 실질금리이거든요. 이 두 가지는 물가 변동과 관련이 있는 금리예요. 그래서 명목금리는 물가상승률을 차감한 것을 우리가 실효금리가 아니라 실질금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번은 틀린 것이고요. 3번은요. 다른 금융상품이라고
상품이라도 표본 금리가 동일하면 실효 금리가 동일하다라고 했는데, 실효 금리는 실제로 지급하거나 부담하게 되는 금리를 이야기하거든요. 표본 금리는 이제 겉으로 드러난 금리를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이제 표본 금리가 동일해요. 그렇더라도 실효 금리는 달라질 수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5%짜리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내가 주거래 은행이에요. 그래서 뭐 더 할인을 해준다든지 비대면으로 해서 더 할인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고려사항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효 금리는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4번, 한국은행은 콜 금리 기준으로 결정을 한다 그랬는데, 콜 금리는 이제 단기 금융시장, 초단기 금융시장에서 사용되는 금리거든요. 근데 한국은행은 나라 전체를 관리하는 어떤 금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의 여건,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3번, 4번은 다 틀렸고요. 자, 2번, 한국은행은요,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요거는 맞는 표현이 되겠죠. 자, 7번입니다. 다음 중 주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주식을 산 사람은 발행회사가 지정한 기관에서 명의개설을 해야 주주로서 권리를 갖게 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금융투자를 통해서 보통 우리가 매수 매도를 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이게 익숙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금융투자를 회사를 통해서 했다라 그러면 주식을 인출하지 않는 한 실질 주주 제도에 따라서 별도로 이렇게 지시가 없더라도 명의 개설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 문장, 1번 문장은 맞는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 상장은 기업이 발행한 증권 종목별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 이름으로 나오다 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땡땡전자라고 했을 때도요, 주식에 보면 보통주도 있고 우선주도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상장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 종목별로 상장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번도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 3번. 주당 가격이 과도하게 높고 유통 물량이 과소해서 원활한 매매가 어려워지는 경우 액면 병합을 실시한다. 반대의 개념이 이제 저희가 액면 분할인데요. 주당 가격이 높고 물량이 너무 적은 경우에 이제 액면 분할을 해서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액면 병합은 반대의 경우에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같은 게 액면 병합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액면 분할이라고 해야지 맞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우리나라에서는요, 무의결권 주식 발행이 인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식을 살 때 나는 굳이 의결권 안 갖겠다, 그 대신에 이제 배당금을 더 받겠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의결권 주식 발행이 인정되고 있다는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다음 중 주식의 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1번. 배당 총액은 당해년도에 기업이 거둔 세전이익에서 법인세 및 미래투자 재원으로서의 내부 유보금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로 정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전 법인세에서 제외할 거 제외하고 일부로 정해지는 건 맞고요. 자, 2번. 배당 기준일 3영업일 이전에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걸 여러분들 뭐라고 하죠? 배당락이라고 하죠. 그래서 최소 3영업일 이전에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맞는 얘기고요. 3번. 배당소득세는 금융투자업자가 원천 징수를 하고 주주는 배당금에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주식 거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배당을 받을 때 이 배당소득세를 제외하고, 배당소득세 몇 프로냐면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15.4%거든요. 그거를 제외하고 이제 받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4번 보시면 배당 투자자가 점차 중시됨에 따라 시가 배당률 대신 액면 배당률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랬는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가 바뀌었을까요? 시가 배당률로 공시하고 있다라고 해야지 이게 맞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앞뒤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맞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박스 보겠습니다. 채권의 잔존 만기가 가라고 되어 있고요. 유통수익률에 따른 채권 가격 변동률은 높아지고 라고 했습니다. 우선 가에 들어갈 말을 골라야 되는데, 자, 짧을수록 길수록 중에 하나이겠네요. 자, 여러분들 그냥 생각해 봤을 때 채권의 잔존 만기가 많이 남아있으면 변동률이 높을까요? 짧게 남아있으면 변동률이 높을까요?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길게 남아있을 때 변동될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가에 들어갈 것은 길수록입니다. 그러면 이제 3번하고 4번 중에서 우리가 답을 고르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표면 금리가 뭐뭐 할수록, 뭐뭐한 채권일수록 유통수익률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폭이 커진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거는 높거나 낮거나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유통수익률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폭이 커진다라고 했는데, 채권의 표면 금리는요, 낮을수록 유통수익률 변동에 따른 변동 등락폭이 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들어갈 것은 낮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4번 길수록 낮은,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 보기 중 유형별 포괄주의로 과세되는 소득을 모두 나열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소득세, 개인소득세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법에서 열거된 것만 소득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세에 포함되는 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양도소득, 퇴직소득, 금융투자소득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에서 열거되지 않았어도 유사한 것까지 포함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형별 포괄주의에 들어가는 건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투자소득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박스 안에서 해당되는 것은 그렇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다 라가 되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다음 중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일 때 분리과세되는 세액, 지방소득세 별도로 계산하래요.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금융소득은요, 2,0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예요. 자, 분리과세율은 어떻게 되냐면 지방소득세 별도인 경우 14%이고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15.4%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는 2,000만 원 미만이죠. 1,000만 원이니까. 그러면 1,000만 원에 어떻게 하면 돼요? 지방소득 별도라고 했으니까 14%를 곱하면 돼요. 그럼 1,000만 원 곱하기 14% 하면 얼마죠? 네, 정답은 2번 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다음 중 우량금융기관 판단 지표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뭐 은행이나 증권사나 보험사나 그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가입자들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량금융기관이라는 것을 판단할 지표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각각 이제 연결된 것 중에 이제 바르게 연결된 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하나는 여러분들이 바로 좀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험회사의 어떤 안전함 이런 거를 많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뭔가요? 지급 여력 비율, RBC죠. 그래서 지급 여력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1번은 바로 탈락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2번 증권사 볼까요? 증권사는요, 영업용 순자본 비율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맞고요. 3번 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요거 많이 들어보셨죠? 요걸 가지고 평가를 하고요. 4번 자산운용사는요, 위험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가지고 우량금융기관 판단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다음 중 생명보험 표준약관상 용어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 의무를 지는 자, 우리가 이분을 보험계약자라고 하죠. 맞는 얘기고요. 자, 2번 보험증권은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가 발행하죠?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취급하는 증서이죠. 맞는 설명입니다. 3번 진단계약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보험계약자가 진단을 받아야 되는 계약이다. 이거는 여러분들 뭐 바로 답 고르실 수 있죠. 진단 누가 받는 거죠?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거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보험수익자입니다.
14번입니다. 다음 표에서 생명보험 상품을 보험사고의 형태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보험사고 형태라는 게 뭘까요? 사망이냐, 생존이냐, 생사 혼합이냐 이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은 내가 낸 돈보다 많이 타냐 덜 타냐, 그러니까 이게 저축의 목적이냐 보장의 목적이냐 이걸 구분하는 거고요. 배당과 무배당은 배당이 있냐 없냐 이걸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사고의 형태에 따라 구분하는 건 뭘까요? 사망, 가, 다 생존, 마, 생사 혼합보험 이렇게 해서 가, 다, 마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근로소득자인 계약자가 장애인이고요. 본인을 피보험자로 해서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1년 동안 10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얼마인지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은 그 보장성 보험 공제는 1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공제는 추가로 또 100만 원까지 가능하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 보장성 보험 공제는 12%고요. 장애인 전용은 몇 프로죠? 15%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장애인 전용을 가입했으니까 15%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 곱하기 15% 하면 답은 얼마일까요? 2번 15만 원이 됩니다. 자, 이 문제가 이렇게도 많이 나오죠. 이 사람이 일반 상품도 100만 원 가입하고 장애인 전용도 100만 원을 가입한 거예요. 그러면 총 얼마를 받을 수 있냐? 그러면 12만 원, 15만 원 더하면 27만 원. 요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전용 이 보장성 공제는 그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가 자주 나오니까 그거 같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16번입니다. 다음 보기에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이라고 했어요. 자,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르고 보험금 수령 시점에 실질 보험료 납입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보험금 상당액을 수익자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땡땡을 과세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수익자가 보험금을 타는데 그 돈을 실질적으로 누가 냈어요? 계약자, 다른 사람이 내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내준 사람이 사망했다면 그거는 상속재산이겠죠? 그런데 이거는 그 사람이 살아있대요. 살아있으면서 대신 내준 거니까 이건 뭘까요? 그렇죠. 증여세가 과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 증여세가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의 도입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변액보험, 우선 이제 변액보험의 도입에 대한 배경을 좀 살펴보면 계약자, 보험회사, 모집 종사자, 국가 경제적인 어떤 측면 모두를 고려해서 이제 이게 변액보험이 판매가 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집 종사자 입장에서는 고객의 요구가 있는 거죠. 다양한 상품을 좀 가입하고 싶은 그런 니즈가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1번처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보험 경영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거 맞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에 대비해서 보험금의 실질 가치를 높이고 싶은 그런 니즈가 있는 거죠. 지금 금리가 낮다 보니까. 그 다음에 3번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유가증권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로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니즈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 2, 3번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4번에 보시면 방카슈랑스 판매 확대를 위한 선진 상품의 도입을 위해서 변액보험을 도입한 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변액보험이 선진 상품인 건 맞아요. 그런데 방카슈랑스에서 변액보험 팔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방카슈랑스로 변액보험 판매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뭔가가 맞지 않는 표현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특별계정자산의 시가평가와 결산은 언제 이루어지죠, 여러분들? 매일 시가평가법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4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1번 한번 볼까요? 납입하는 보험료 전액을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운영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유가증권에 투자되는 금액에는 각종 공제금이나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제외되고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그죠? 해약환급금의 납입보험료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거를 고객한테 잘 설명하고
하고 판매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액이 투자된다는 건 틀린 거고요. 자, 2번. 최저 보증 비용을 일반 계정에 특별 계정으로 차감한다 그랬는데 요건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저 보증을 특별 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차감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3번은 왜 틀렸냐면 특별 계정 적립금을 최저 보증한다 그랬는데 특별 계정 적립금은 최저 보증하지 않습니다. 뭐 이제 우리가 해약환급에 대한 최저 보증 없잖아요. 뭐 단지 뭐 최저 사망 보증이라든지 연금 적립금 보증 이런 걸 했다면 그런 건 되겠지만 특별 계정 적립금에 대해서는 최저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의 최저보증 옵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변액종신보험은 계약자가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종신보험, 변액종신 같은 경우도 사망을 담보하잖아요. 근데 이제 투자,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보니까 투자 수익이 나쁘면 사망보험금이, 그죠? 내가 낸 돈보다도 떨어지거나 되게 낮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최저 사망 보증을 당연히 포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은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자, 2번. 최저 보증 옵션의 보증 내용과 보증 비용 회사별로 당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2번 맞는 표현이고요. 3번. 모든 변액보험에는 최저 사망 보증 옵션과 최저 연금 적립 보증 옵션을 적용한다 그랬는데 최저 사망 보증 옵션은 변액 종신,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 변액 연금, 변액 유니버셜 저축형 모두 적용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최저 연금 적립 보증 옵션은 변액 연금에서 선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요 최저 연금 적립 보증 옵션은 이 문장에서 빠져야 맞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변액 연금 보험은 최저 사망 보험금으로 기납입 보험료를 최저 보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다음 표의 변액종신보험과 일반종신보험의 비교 중 틀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부터 우선 살펴볼게요. 자, 가 보시면 사망보험금은 변액종신은 투자 시적에 따라 연동되는 거 맞죠? 일반종신은 확정 또는 공시율에 따라 변동되는 거 맞습니다. 가는 맞고요. 자, 투자책임은요. 변액종신 같은 경우 누가 투자 책임을 지나요? 계약자가 투자 책임을 지는 거고요. 일반 종신은 보험회사가 줄 돈은 뭐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어떻게 잘 운영하에 따라서 그 책임은 이제 보험회사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험회사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 적용이율은 변액종신은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달라지고 일반 종신은 공시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라가 답이겠네요. 정답은 4번 라이고요. 예금자 보호 같은 경우는요. 일반 종신 같은 경우는 보호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변액종신은 일부는 보호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특약하고 최저 보증 보험금 같은 경우 보호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변액종신에 대한 예금자 보호 설명은 맞는 표현이지만 일반 종신에 대한 설명은 좀 틀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번부터 20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